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의 국내 민족운동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60만세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리고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국내 최대의 합법 사회운동단체인 신간회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만세운동,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나옵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요.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첫 번째 등장하는데 1920년대는 뭐 배웠다시피 3.1운동 이후에 뭐 사회주의가 들어오고 민족주의도 많이 있었는데, 이때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일단은 자치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나 학생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암암리에 모여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60만세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60만세 운동의 배경은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황제가 죽으면서였습니다.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3.1운동은 고종 황제가 죽음으로써 배경이 됐었고요. 60만세 운동은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황제가 죽으면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니까 일제도 3.1운동에 그런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큰 경계심을 갖고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이 천도교 세력 있는 운동가들을 사전에 검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는 이 60만세 운동의 준비는 사회주의나 뭐 천도교, 뭐 그냥 민족주의자나 학생단체 모두가 하는데, 일제가 이 두 세력은 사전에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 잃고 학생단체가 주도적으로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학생단체의 주도로 만세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뭐 지방에서는 뭐 휴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등교를 거부한다든가 학생회를 만들어서 좋은 책을 읽는다든가 민족운동에 필요한 독립저서를 읽는다든가 활동을 한다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비록 이것도 역시 실패인데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연대하면서 나중에 신간회라는 민족유일당 단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신간회. 그리고 두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광주는 전라도의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는데 배경은 민족 차별입니다. 우리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식민지 교육 제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일본인들에게 핵심 기술, 뭐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 리더십 활동, 이런 것들 독점적으로 가르치고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저 뭐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 그런 도장 찍기, 아주 저차원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시간 노동만 시키는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민지 교육은 학생들에게 크나큰 반발과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 투쟁 이런 것들이나 뭐 일본의 이런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개가 되는데 이때 한국인과 일본 학생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라남도 나주까지 가는 그런 열차에서 여기 박기옥이라는 여학생과 그리고 광주중학교 3학년이었던 후쿠다 슈조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후쿠다 얘가 광주 여고 3학년인 박기옥 여학생을 희롱을 합니다. 말하자면 진짜 음담패설합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있었던 박기옥의 사촌 동생인 고등학교 2학년 박준채가 후쿠다를 눕혀서
마구마구 혼내줍니다. 그래서 이때 나주역으로 간 다음에 일본 경찰에 박준채는 체포되어서 3개월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무사 방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분명히 원초적인 사건의 발단은 일본 학생들이 저질렀지만은 일본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오직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격했던 박준채만, 한국 학생인 박준채만 혼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의 비판이 시작돼서 그다음에 한일 학생의 충돌로 이것이 운동이 시작돼서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월 3일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날로서 학생의 날입니다. 학생의 날.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의의는 학생이 운동을 주도하고요. 시민과 노동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볼만한 것은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 운동입니다. 또한 여기서 별표 칠 것이 있는데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되면서 신간회가 이 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신간회가 이 운동을 지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합니다. 하여튼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일본인들의 만행을 알렸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나중에 박준채는 우리나라가 독립한 이후에 조선대학교에서 교수가 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마지막 핵심 주제인 신간회를 할 텐데, 신간회는 1927년에 생겼어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보다 먼저 생겼고요. 60만세 운동의 뒤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60만세 운동이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신간회가 결성되고요. 그리고 신간회가 결성된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되어서 이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연대기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하여튼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민족유일당 운동이 발생해요. 60만세 운동 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전 연대를 해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은 점점 합쳐야 된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계속 살을 부대끼고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일단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일본한테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 연대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생각이 합쳐집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단체가 제1차 국공합작을 통해서 일본이 아니고 군벌에 대항을 합니다. 군벌에.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도 60만세 운동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히 사회주의 탄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자치권만 얻어내자는 이런 자치운동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뭐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이 신간회라는 단체로 합쳐집니다. 한자로는 뭐 신간출고목이라 해서 뭐 새로운 나무 줄기가 나온다 뭐 이런 뜻인데, 하여튼 결론은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합쳤다. 이게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당을 가지고 제국주의 단체에 싸우는 그런 운동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일본과 절대 타협하지 말자 이런 애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성격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항일단체입니다. 합법적. 우리가 이때까지 국내에서 배웠던 여러 단체들은 모두 다 비밀 결사고요. 불법적 단체입니다. 근데 이 신간회는 특이하게 합법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 단체라는 것은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은 동시에 나중에
해소가 되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강령은 무조건 단결입니다. 단결. 그리고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그리고 기회주의를 배격합니다. 기회주의. 우리 기회주의라고 들어봤습니까? 기회주의. 만약에 내 뚜렷한 주장 없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가서 어쩔 때는 yes라 했다가 어쩔 때는 no라고 했다가 무조건 자기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노선을 타는 것을 바로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기회주의. 그래서 이 기회주의를 타는 사람들을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자치권을 얻어내서 일본한테 종속돼 있지만은 그나마 자치적으로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주의를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러 지회를 중심으로 합니다. 전국의 여러 단체를 지회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강연도 하고요. 일장 연설도 하고요. 소작운동과 노동쟁의를 지원합니다. 왜냐? 사회주의 색채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합니다. 거기서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에서.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던 신간에는 민중대회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간부들이 일제에 체포당함으로써 그런 일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세를 버리고 일제와 타협하려는 기회주의적 성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가 약 4년 만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새 집행부는 타협적 노선을 취합니다. 일본과 어떻게든 합법적인 노선 안에서 일본에 탄압받지 않는 한에서 저항하는 타협적 노선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생각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신간회가 어떠한 항일적인 색채를 띠면은 반드시 탄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집행부는 일본한테 탄압받지 않는 방법으로 독립운동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국외에서는 중국에서 이 국공합작이라는 게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과의 협동전선, 말하자면 민족유혈당 전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르라는 단체에서 지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발전적 해체를 주장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싸워서 해체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독립운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것을 발전적 해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단체가 해체됩니다. 그래서 민족협동전선이 붕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은 각기 독립운동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투자를 확대하는데 혁명적 농민 노동운동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서 점차 유혈적이고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비합법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으로 가면서 반일,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전개가 되고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문화적이나 학술활동에 주력을 하면서 특히 1930년대 조선학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역사, 문화, 국어 여러 방면에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다 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의 주체성을 유지하는 학문적 활동이 바로 조선학 운동이 되겠는데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